자, 반갑습니다.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민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대한 간단한 총평과 함께 해설 강의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작년 수능과 비교한 그 반응들이 이렇게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흘러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대부분 작년 수능보다는 그래도 좀 쉬운 난이도였다. 그리고 3, 4점의 난이도가 조금 떨어졌다. 라는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지만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 작년 수능과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6월, 9월 수능이 아예 독립적으로 움직였듯이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도 작년 수능과 별개로 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과 수학만 문제를 푸는 선생님과는 아무래도 체감 난이도가 다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체감 난이도라는 게 현장에서의 학생들은 이 외부에서 나오는 그 반응들과는 전혀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선생님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리 3, 4점 난이도가 떨어졌다, 작년 수능과 비교했을 때 좀 더 쉬웠다라는 반응은 크게 상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이 시험을 보고 나서 부족했던 부분이 어떤 단원이었고 내가 어떤 개념을 떠올리지 못해서 못 풀었고 접근을 못했고 이런 것들을 이제 차근차근 보완해 나가면서 이 9월까지 또 수능까지 좀 장기적인 레이스니까 그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10번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보시면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 ABC 외접원. 우리가 보통 이 외접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이 문장이 이 외접원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혹시 무엇입니까? 그쵸? 삼각함수에서 우리 그쵸? 사인 법칙이 먼저 떠오르죠. 그래서 이때 이 사인 법칙에서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 그리고 사인 C분의 C가 외접원의 지름과 같다라는 이렇게 식이 떠오를 텐데 이때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라고 되어 있대요. 그 말은 곧 외접원의 반지름의 값은 3이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한 겁니다. 그럼 길이를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가조건 보시면은 3 곱하기 사인 A는 2 곱하기 사인 B와 같다 라고 해서 자, 우리 이 관계식에서 결국 사인 A와 사인 B의 B가 몇 대 몇이어야 이 가조건에서 나오는 관계식이 성립하죠? 2대 3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인의 B는 이 각각의 대변 길이 B가 되기 때문에 A 대 B의 비율이 2대 3이었다라고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의 길이 A라는 녀석을 2K라고 잡으면 B의 길이는 3K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나조건 볼게요. 나조건에서는 코사인 B와 코사인 C가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코사인 값이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잠시 코사인 그래프를 그려봅시다. 자, 삼각형 내각의 총합은 180도니까 우리 180도까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자, 이때 코사인 값이 같으려면은 어떻게 되죠?
B라는 값에서 우리 코사인 값이 같다라는 것, B와 C가 같은 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 조건에서는 B의 크기와 C의 크기가 똑같았다라는 거네요. 그렇다면 삼각형 ABC는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라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또 그려볼 수 있겠죠. 즉 밑각을 B와 C라고 본다면 이 B와 C의 각의 크기가 같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수직선 따라서 이때 각 A에 대한 대변의 길이 A가 2K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B와 C의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그 대변의 길이가 3K로 이렇게 같아진다라는 거죠. 자, 이제 원하는 거는 이 삼각형 ABC의 넓이였으니, 자, 밑변 길이는 2K였고요. 자, 꼭지각에서 수원의 내리면은 밑변을 수직 2등분하게 되는 거니까, 자, K가 되고,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높이는 루트 8K, 즉 2루트 2 K가 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코사인 B의 값은 3K분의 2K가 되는 거니까 3분의 1이죠. 그로 인해 사인 B는 3분의 2루트 2가 나온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한 외접원의 반지름을 이용을 해서 이 K 값을 구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사인 B분의 대변이 3K가 되는 거니까 그게 곧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해서 6이 나온다. 그러므로 3K의 값은 자, 6 곱하기 사인 B인데 사인 B가 3분의 2루트 2였기 때문에 원하는 K의 값은 3분의 4루트 2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길이 2K, 높이 2루트 2K라서 2루트 2K 제곱 되겠죠. 그래서 구한 K 값 제곱해 주시면은 9분의 32가 되는 거니까 9분의 32 곱해 주시면은 9분의 64 루트 2 나온다라고 해서 5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무언가를 계속 떠올리려고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외접원 나왔네? 그러면 사인 법칙 아닐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각각의 조건들 해석하시면서 사인의 B는 대변 길이 B였다. 그리고 이 코사인 값이 삼각형에서 같아지려면 결국 뭐가? 각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 우리가 삼각형 모양을 찾고 이제 넓이 구하는 거는 각각 떠올렸던 개념들을 활용하셔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다음 문제는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에서는 최고창의 개수가 1이고 F0이 0인 3차 함수 fx였다. 자, 그러면 그 첫 줄만 읽고 우리는 fx가 x세제곱, 자, 그 다음에 2차와 1차 개수를 모르죠. 선생님이 px제곱 더하기 qx라고 하겠습니다. 상수항은 0이었다라고 했으니까 f0은 0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으면 보시다시피 미정계수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 미정계수 두 개를 찾기 위한 레이더를 빨리 작동을 시켜야죠. 어떻게 하면 두 개를 찾을 건지를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자, 문제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조건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리미트 x가 a로 갈 때 x 빼기 a분의 fx 마이너스 1은 3이다 라고 이렇게 힌트가 있네요. 그러면 이 힌트가 의미하는 게 일단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어디? 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FA는 1이 나와야 하고, 자, 이거를 1 대신에 집어넣어서 정리를 해주면 결국 A에서의 미분계수가 얼마? 3이었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를 또 미분해서 A를 집어넣기에는 미정계수이기 때문에 A 값부터 또 그 아래를 읽으면서 찾아볼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A는 무엇일까? 자, 볼게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 그러면 x는 a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y는 기울기 f'a가 되겠죠? 그리고 지나는 점이 a, fa니까 x 빼기 a 플러스 FA, 이렇게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만드는 거는 우리 도함수 활용 처음 배우면서 접선의 방정식을 또 배우게 되는데, 그때 이 접선의 방정식 기본적으로 만드는 거는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지나는 점의 x좌표 플러스 y좌표 꼴로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f'a가 3이었고요 fa가 1이었으니까 정리해 주시면은 y는 정리해 주시면 y는 3x 마이너스 3a 플러스 1인데, 자, 이때 y절편이 얼마였다? 4였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a의 값은 마이너스 1임을 이제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 이제 식이 두 개가 나왔죠. 그 두 개를 이용을 해서 미정계수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구하려고 했던 값이 f1의 값이었기 때문에 저 미정계수로 완성해야만 함수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오시면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그리고 플러스 p 마이너스 q의 값이 얼마였다? 1이었다. 그래서 p 마이너스 q의 값이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자, 도함수 구해보셔서 마이너스 1 대입해 보시면은 3, 그리고 마이너스 2p, 그리고 더하기 q가 이제 얼마? 3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q와 2p가 같았기 때문에 연립해 주시면은 q 대신에 2p 대입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p가 2이기 때문에 p의 값은 마이너스 2다. p가 마이너스 2니까 자동적으로 q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자, 그래서 2차 계수와 1차 계수를 구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입하셔서 구하려고 한 f1 값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이번에 같이 볼 문제는 12번이 되겠습니다. 자, 12번에 선생님이 별표를 쳐놨는데 왜 별표를 쳤냐면, 선생님이 풀다가 11번에서 생각보다 시간을 좀 많이 소요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험장에서 푸는 학생분들도 아마 이 문제에서 시간을 좀 많이 써서 풀었거나 아니면은 식을 다 써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답을 못 찾았거나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이걸 나중에 푸는 걸로 미룬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 그림은 특이하거나 어려운 그림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대부분 좌표를 찾아서 넓이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 접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쉽게 접근을 했으나 생각보다 답이 빨리 안 나왔기 때문에 당황한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될 거는 이 10번 이후로 이렇게 시간을 좀 많이 할애하는, 계산이 좀 오래 걸리는 문제가 등장함으로써 이 수원수투 단원에서 변별력을 이런 식으로 좀 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볼 9월 평가원, 그 다음에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나 이 10번 때에는 뭐 풀만한 문제들이 나올 거란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10번 앞부분에서도 이만큼 뭔가 시간을 들여서 뒤에 시간을 부족하게 만들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변별력을 둘 수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통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정말 초고난이도, 그런데 이제 뭐 그 초고난이도의 뭐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배제가 됐으니까 무시하시고, 계산을 복잡하게 하게 해서 시간을 좀 많이 쓰이게 하거나, 아니면은 경우를 많이 늘려서 똑같이 시간을 잡아먹게끔 하는 경우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낯선 문제, 이런 낯선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발상이 좀 중요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여지껏 경험해왔던 문제들 중에서 비슷한 것들을 좀 떠올려서 그거를 좀 이겨낼 수 있는지, 그러한 대책이 좀 중요한 문제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이 킬러 문항이 없이도 우리가 속되게 표현하자면 센 거 두세 방으로 사람을 극한까지 몰아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회초리 여러 대로 사람을 좀 극한으로 또 몰아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난이도 조절은 충분히 이 출제자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대책을 할 건지를 항상 염려를 해두시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선생님 뜻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고, 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좌표를 좀 많이 설정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좌표 설정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이 X축과 수직인 직선 두 개의 X는 알파와 X는 베타를 이렇게 찍어 놨습니다. 그래서 A의 좌표가 베타, 1-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B의 좌표는 베타, 2의 베타가 되겠죠. 그 다음에 C의 좌표는 알파, 2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D의 좌표는 알파, 1-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A와 C가 X축에 평행하게 나란히 있었기 때문에 누가 Y 좌표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2의 알파 제곱과 1-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같은 녀석이었다. 그래서 그냥 선생님은 편하게 이 녀석을 2의 베타 제곱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이때 관계식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선분 AB 길이는 2 곱하기 선분 CD 길이와 같다. 그래서 AB 길이 대 CD 길이가 몇 대 몇? 2대 1이 됐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식이 나왔는데, 이걸 가지고 원한 거는 최종적으로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자, 사각형의 넓이 구하려면 지금 보시다시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니까 사다리꼴이 되겠죠. 사다리꼴. 사다리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은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이렇게 구할 거니까 결국 AB 길이와 CD 길이, 그 다음에 AC 길이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면은 먼저 AC의 길이는
베타 빼기 알파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AB 길이 구해봅시다. AB 길이는 자 위에 y좌표에서 아래 y좌표를 잘못 썼네요. 이게 베타 제곱이 아니라 알파 제곱이죠. 자, 그래서 다시 BA 길이를 구해보면은 자 위에 y좌표 2의 베타 제곱에서 2의 알파 제곱을 빼서 구할 거다. 그리고 여기 CD 길이도 어떻게? 위에 y좌표에서 아래 y좌표를 뺄 건데 여기 보시다시피 2의 알파 제곱은 1-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랑 같다라고 했으니 이 위에 y좌표에서 아래 y좌표를 빼보시면은 어떻게?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관계식에다가 집어넣어주면 AB 길이 2의 베타 제곱 빼기 2의 알파 제곱은 2 곱하기 CD 길이 2의 마이너스 알파 제곱 빼기 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뭐가 있죠? 서로 역수관계가 보이죠? 역수관계가 보이니까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분의 1 마이너스 2의 베타 제곱분의 1이 되는데 자, 이 유리식 어떻게? 빼기 있으니까 분모 통분하셔서 2 곱하기 2의 알파 제곱 곱하기 2의 베타 제곱 그 다음에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2의 알파 제곱 됩니다. 그러므로 좌변, 우변 똑같이 있는 녀석이 2의 베타 제곱 빼기 2의 알파 제곱이니까 약분시켜버리면 결국 좌변은 1이 되고요. 우변은 2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분의 2라는 녀석인데 그게 1이었으니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2가 된다. 그러므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1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다시 어떤 걸 구해야 되냐면 이 알파 값과 베타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어떤 식이 하나 있었죠? 2의 알파 제곱이 1-2의 마이너스 베타 제곱과 같다라는 식이 있었죠. 즉 1 빼기 2의 베타 제곱분의 1인데 양변을 분모 2의 베타 제곱을 이용을 해서 곱해준다면 2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은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즉 알파 더하기 베타가 1이라고 했으니 2의 베타 제곱이 얼마 된다? 2 더하기 1 되어서 3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베타 값은 밑을 2로 하는 3의 로그가 되죠. 로그 2의 3. 그러므로 알파라는 녀석은 베타와 더해서 1 나와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로그 2의 3이니까 얘는 로그 2의 2니까 로그의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기가 되어서 로그 2의 3분의 2 된다라고 해줄 수 있겠죠. 자, 그럼 다 구했네요. 로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계산이 조금 힘들어지지만 자, 여기서 구해보시면은 자, AB 길이 2의 베타 제곱이 3이라고 했죠. 그리고 2의 알파 제곱은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된다. 그래서 3분의 7이 되고요. 그러면 AB 길이가 3분의 7이니까 CD의 길이는 6분의 7 나온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원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아랫변 3분의 7 윗변 6분의 7 그리고 높이 베타 빼기 알파 값이었으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빼버리면은 로그 2의 3 빼기 로그 2의 3분의 2니까 결국 로그 2의 3 곱하기 2분의 3이라서 2분의 9 나온다. 즉 로그 2의 9 빼기 1이니까 2 곱하기 로그 3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정리해 주시면 6분의 14니까 6분의 21, 6분의 21은 2분의 7. 그래서 4분의 7 곱하기 2 로그 3. 밑이 2였죠. 2 로그 2의 3 빼기 1이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가 익숙한 그림이었지만 좌표 찾는 게 계산이 꽤 길고 복잡했다. 그래서 중간에서 한번 삐끗하게 되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구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 소요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구했지만 처음에 선생님도 먼저 이 A를 기준으로 얘를 T,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고 여기에서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t제곱이 나오게 하는 x값을 구해서 뭐 로그 값으로 변형을 해서 아니면은 c를 기준으로 잡으셔도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뭐 t, 2의 t제곱이라고 하고 2의 t제곱이 나오게 하는 x좌표 찾으셔서 그렇게 계산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아마 방정식으로 3차 방정식으로 좀 나오게 되는 경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그 편한 방법으로 빠르게 이제 푸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과감하게 밀어붙여야 된다는 거. 분수가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푸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3번 문제가 되는데, 자, 다음 두 함수, 1차 함수와 3차 함수가 그려져 있는데, 이때 x는 2, 그리고 각각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와 b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겠대요. 자, 그랬을 때 이 b의 넓이에서 a를 뺀 값이 3분의 2라고 하자. 이때 그 기울기 m의 값은 얼마입니까? 기울기의 m이 어떻게 되어야 이 넓이가 3분의 2 나옵니까?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이 아닐 때는 적분을 이용을 해서 구해야 되죠. 직선이면 너무 쉽겠지만 곡선이 나왔기 때문에 이 곡선과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이용할 땐 적분을 이용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 두 함수가 어떤 교점을 기준으로 나뉘어졌는데 이 0부터 알파까지는 누가 더 위에 있죠? 1차 함수가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이 알파서부터 2까지는 누가 더 위에? 3차 함수가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편하게 선생님이 3차 함수를 F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를 뭐 G라고 이렇게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의 넓이를 구하려면은 A의 넓이는 인테그럴 0부터 알파라는 부분까지 누구에서 위에 있는 녀석이 G였으니까 G에서 F를 빼서 정적분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B라는 녀석은 이제 알파서부터 2까지 위에 있는 녀석이 F였고요. 아래에 있는 녀석이 G가 됐으니까 그 녀석을 빼서 정적분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할 건데 이때 B에서 누구를? A를 빼겠대요. B에서 A를 뺀다면 자 여기에서 우리 마이너스를 곱해준다면 자, 이 마이너스를 어떻게 우리가 안에다가 넣어줍시다. 안에다 넣어주면은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f 빼기
G를 정적분한 거다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B와 마이너스 A를 더하게 된다면, 자, 이 둘을 이제 더하는 건데, 더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인테그럴 0부터 알파까지 플러스 인테그럴 알파서부터 2까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녀석은 f 빼기 g로 똑같아진다. 자, 그러면 우리 적분 더했을 때 이 왼쪽의 윗끝과 오른쪽의 아래끝이 같으니까 연결되면서 결국 0부터 어디까지? 2까지 fx에서 gx를 뺀 녀석을 정적분한 값이 얼마였다? 3분의 2였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 4분의 1 x 세제곱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 x 그리고 빼기 mx가 되니까 2분의 1 빼기 m 곱하기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이제 여러분들이 적분해 주셔서 0부터 2까지 윗끝 아래끝 대입하신 다음에 그 값이 3분의 2다 라고 해서 m값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우리가 이런 문제들도 좀 익숙하게 봐왔던 거니까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로그 2의 루트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그리고 더하기 75 이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마이너스 로그 밑이 4고요. 75 마이너스 kn 자, 이렇게 되는데 이 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는 12개가 된다. 몇 개? 12개.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 K 값들을 찾아서 더하시오. 뭔가 한 개만 나오진 않는다는 거죠. 뭐 2개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자, 일단 우리가 이 로그 연산을 하기 전에 앞서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뭐? 초기 조건. 진수는 항상 양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자, 진수 조건 보시면은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양수가 되어야 하고 75 빼기 kn도 양수가 돼야 되겠죠. 이거 정리해 보시면은 n제곱 마이너스 10n 마이너스 75가 즉 n 빼기 15 곱하기 n 플러스 5의 값이 0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5초가 15 미만이다 라는 범위가 나오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진수 조건도 정리해 보시면은 n의 값이 k분의 75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두 진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경계가 대소관계에 따라서 범위가 이 안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고민을 해주시고, 자, 이제 저 로그 연산을 좀 해야 될 건데 뺄셈을 하려니 뭐가 밑이 다르죠. 밑이 다르기 때문에 밑을 맞춰준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은 여기 근호가 있으니까 근호는 우리 전체 2분의 1제곱이죠. 그러면 이 2분의 1이 로그의 실수배로 다시 나가면서 앞에 이렇게 곱해질 텐데, 자, 좀 복잡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 밑에 거듭제곱, 즉 지수는 분모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2분의 1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2분의 1로 묶어주시면 로그 2에, 자, 뺄셈은 진수끼리 나누기가 되는 거니까 75-kn 분의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런데 이 값이 어떻게? 양수가 되어야 한대요. 양수가. 그 말은 뭐 이 진수가 1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죠. 1보다 커야 한다. 이 부등식을 풀어주시면 로그 부등식이니까 0보다 크다. 뭐 양변에 2를 곱해줘봤자 어차피 0일 테니까. 그러면 로그 2에 이 녀석이 0보다 크려면 진수가 1보다 커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n제곱 플러스 10n 플러스 75를 75 빼기 kn으로 나눈 값이 1보다 크다.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n제곱 10n 플러스 75가, 자, 분모는 어차피 자연수였죠. 우리 양수여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진수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부동 방향 바뀌지 않고 그대로 75 빼기 kn보다 크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2차 부등식으로 좀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자, 넘겨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은 n제곱 그리고 플러스 간 마이너스로 묶어서 k 플러스 10 n 그리고 75는 지워지죠. 그게 0보다 작다. 따라서 범위가 0 초과 그 다음에 k 플러스 10 미만이라고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부등식을 풀었을 때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n의 개수가 몇 개가 되어야 한다? 12개가 되어야 한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앞에서 구했던 진수 조건과의 범위를 찾으셔야 되기 때문에, 자, 보면은 여기에서 이 15라는 녀석이 k 플러스 10과 비교를 했을 때, 자, 12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 k 플러스 10이 더 15보다 작은 값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공통 범위를 구했을 때 그 해가 어떻게 0초가 k 플러스 10 미만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수 12개 들어가면 1부터 12까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값은 13이 되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k의 값은 얼마? 3이다라고 이렇게 구해질 수 있는 거고, 자, 두 번째로 이제 공통범위가 0초가 이 아까 있었던 k분의 75라는 녀석이 있었는데, 이 k분의 75가 이 15보다 안쪽에 있어서 공통범위가 마이너스 5초가 k분의 75 미만으로 이렇게 풀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에서 이 k분의 75가 이 k 플러스 10보다 작은 값이어서 공통범위가 이렇게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는 12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1부터 12까지인데, 이 k분의 75의 위치를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12보다는 큰 값이 돼야 되겠죠. 12가 될 순 없죠. 우리가. 왜냐하면 12가 된다면 12 미만이니까 12가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서 11개의 자연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는 되면 안 되고, 누구보다는 13보다는 작으면서 같아도 된다. 이게 13이 된다면 13 미만, 이런 식으로 풀리는 거니까. 자, 따라서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우리 또 자연수 k를 구해 보신다면 양쪽에다가 k를 곱한다, 아니면 역수를 취해줘서 75를 곱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역수를 취해준다면 13분의 1 이상 75분의 k, 그 다음에 12분의 1 미만. 그래서 전부 75로 곱해준다면 k의 범위가 13분의 75 이상 12분의 75 미만이다. 그러므로 13분의 75는 대략 5점 얼마 얼마 이렇게 되죠. 12분의 75는 6점 얼마 얼마니까 이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k는
6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자연수 k 값의 합은 3과 6의 합인 9가 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했던 건 뭐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로그 진수 조건, 이 초기 조건을 꼭 염려를 해두시고 이 로그 부등식을 항상 풀어야 된다라는 것.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해봅시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가장 공을 들여서 풀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이 해설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좀 오래 공을 들였고 그만큼 이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보통 15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을 해왔던 바로는 뭔가 수열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 혹은 수원 문제가 등장을 했었는데 15번에 수투 문항이 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수투 문제를 또 풀어감에 있어서 생각보다 당황한 친구들이 좀 많았을 것 같고 여기에서 갑자기 수투가?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수투 문제를 만났을 때 좀 해석이 잘 안 되었던 부분이 컸을 것 같고 만약에 풀더라도 맨 마지막에 시간을 모두 쏟아부어서 풀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이제 시험장에서 맞닥뜨려야 되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 문항들을 좀 풀어나갈지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여기에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하면 잠깐 이 문항을 제쳐두고 다른 문제부터 좀 차근차근 정리를 하셔서 나중에 이 문제에다가 온 힘을 쏟아부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우리가 꼼꼼하게 해석을 해보면서 어떤 부분을 좀 강조를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자, 그래서 3차함수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형은 일단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였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를 향하면서 그 값을 갖는 형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값을 갖지 않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 물론 여기에서 미분했을 때 0되는 삼중근을 갖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이렇게 두 종류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상수 K에 대해서 그냥 상수가 아니라 0보다 크거나 같은 이 K에 대해서 다음 함수 gx라는 녀석이 자, 두 종류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는 기울기가 2가 되고 y절편이 마이너스 k인 이러한 1차 함수 그리고 3차 함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 x가 k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클 때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졌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제 이걸 가지고 조건을 잘 해석하셔서 그걸 입혀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값은 결국 g k 플러스 1의 최소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자, 물어보는 걸 일단 목적을 우리가 갖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뭔지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거는 현장에서 바로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이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때 어떤 것을 목표로 갖고 우리가 풀어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을 하시고 이제 문제 푸는 연습을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실전에서 정말 튀어나올까 말까 한 행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최소값이었으니까 이 녀석이 뭔가 이 함수값이 범위로 나올 것 같구나. 범위로 나올 것 같다. 어떤 딱 떨어지는 값이 아니라 범위로 나와서 그 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여라 라고 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안에 gk 플러스 1 그러면 여기서 k보다 큰 쪽에 k 플러스 1이 있을 테니까 결국 gk 플러스 1은 f라는 함수에다가 k 플러스 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었다. 그렇다면 이 k는 도대체 얼마일지 이제 우리가 저 0보다 크거나 같은 k 값을 찾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찾을 건지 이제 조건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가조건. 가조건 보시면은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하고요. 그리고 미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한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g'x는 전부 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연속이 된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하다. 그럼 먼저 연속이 되려면 K에서 뭔가 나뉘어져 있으니까 K를 집어넣었을 때 값이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FK와 2K 빼기 K니까 FK가 K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미분 한번 해보시면은 G' X라는 녀석은 위에는 미분하면 2가 되고요. 아래는 미분하면 F'X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다가도 또 K 넣었을 때 같아야 되는 거니까 F'K가 얼마? 2였다. 그러면 K를 찾는다면 대략 저 3차 함수가 어떤 식이 될지도 한번 찾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이제 나 조건 봅시다. 나 조건에서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다음 인테그럴 0부터 x까지 gt 곱하기 절대값 t 곱하기 t-1 그리고 플러스 t 곱하기 t-1를 정적분한 값이 0 이상이다. 자, 먼저 얘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적분 구간에 뭐가 있죠? x라는 문자가 있죠. 자, 우리가 보통 적분 구간에 숫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 정적분은 결국 어떠한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숫자, 문자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이 녀석은 이 문자에 대한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함수가 0 이상이다라는 거니까 그림이 모든 실수 x에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즉 x축 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함수가 어떻게? 곱하기가 되어 있죠. 곱하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적분 구간에 저렇게 변수가 있을 때, 즉 문자가 있을 때는 얘는 함수가 된다. 그래서 좀 편하게 선생님이 여기를 h1x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이 첫 줄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꽤 오래 걸릴 수 있는 작업이에요. 자, 저 h1x가 자 이렇게 표현됐으니까 우리는 이 h1x라는 함수 그래프가 x축 위에서 전부 그려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윗끝과 아래끝이 같으면은 적분값은 0 돼 버리는 거니까 h1의 제로값은 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1을 미분 한번 해보신다면 우리는 이 t자리에 이 문자를 집어 넣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gx 곱하기 절대값 x 곱하기 x-1 그리고 플러스 x 곱하기 x-1 자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gx라는 녀석은 대충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데 이 뒤에 있는 함수는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건지를 모르죠. 자, 이제 봅시다. 절대값을 씌웠어. 그리고 둘을 더했어.
여기서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원래 0과 1에서 이렇게 근을 갖는 이차함수 그래프가 되는데 이 함수에다가 그 절대값 기호 안에 있는 함수를 더한대요. 즉 이 녀석은 이 0보다 작은 범위, 1보다 큰 범위에서는 함수 값이 양수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그대로 풀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올 때는 2 곱하기 x-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절대값 기호 안이 음수일 때는 즉 0과 1 사이죠. 0과 1 사이니까 0과 1 사이에서는 반대로 나와서 연산했을 때 0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0 나온다. 그렇다면 결국 이 중괄호 안에 있는 함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본다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그대로 풀려서 결국 2배가 되기 때문에 뭔가 2배 뭔가 확장을 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반대가 되어서 0이 될 테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게 h1x 그래프의 어떤 개형이니까 이 도함수 h1'x를 이용을 해서 개형을 찾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프 개형을. 자, 그 전에 앞서서 아까 우리 gx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왔는데 한번 잠깐 그려본다면, 자, k를 기준으로 왼쪽에서는 y는 2x 함수고요. 오른쪽에서는 3차 함수 그래프인데 그 3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도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하고, 그 다음에 g'x가 0 이상, 즉 전체에서 증가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3차 함수 그래프 중에서도 우리는 증가하는 부분만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k가 있어야 하는 것도 뭔가 증가하는 부분만 이렇게 단조 증가 형태의 함수면은 다 되지만 극대와 극소를 갖는 함수에서는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쪽만 합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봅시다. 그래서 이때 x는 k는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축은 대충 k보다 왼편에 이렇게 그려준다면 이때 2분의 k가 x절편이 되겠죠. x절편. 그래서 2분의 k에서 이제 왼쪽 부분은 gx가 음수가 되고요. 2분의 k 오른쪽 부분은 전부 0 이상인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저 x축과 만나는 2분의 k를 기준으로 한번 우리가 경우를 나눠보도록 합시다. 자, 보세요. 2분의 k가 이런 식으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고 하면은, 즉 0과 1 사이에 있었다. 혹은 0 이상 1 이하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기준으로 우리는 곱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호를 확인을 해본다면, 잠깐 이 그래프 아래다가 그냥 증감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이때 0보다 작은 쪽에서는 양수고 음수니까 곱하게 되면 음수. 그 다음에 0보다 크고 2분의 k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음수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죠. 그 다음에 어디까지? 1까지는 쭉 0이 된다. 그러다가 1보다 크고 어디 교점이 이렇게 또 등장을 할 테니까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쭉 양수가 되겠죠. 쭉 양수가 된다. 그래서 이 h1'x의 이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볼 수 있는데, 0보다 왼쪽에서는 뭔가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쭉 0이다가 그 다음에 1에서부터 증가를 하는 형태의 모양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뭐가 있었죠? h1에 0을 집어넣은 값은 0이니까, 즉
0,0이 된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x축이 그려지면서 어때? h1x의 그래프가 0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성립한다라는 거네요. 즉 0 이상 2분의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러한 대소관계에 있을 때 성립한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그림을 지우고 다시 2분의 k가 이번에는 1보다 오른편에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즉 이렇게 가다가 올라가는 형태였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자,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0과 1 사이에서는 0이 되죠. 그리고 이제 1보다 크고 2분의 k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뭔가 음수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2분의 k 다음으로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가 되겠죠. 뭐 물론 2분의 k일 때 이렇게 0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이 형태의 그래프를 잠깐 그려본다면 감소하다가 0이고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의 이런 그림이 그려진다. 그런데 아까 뭐라고 했죠? h1에 0 집어넣은 값은 0이었으니까 이 부분이 0,0 되어서 x축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모든 실수 x범위에서 전부 x축 위로 그림이 나올 수가 없게 되겠죠.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 생겨버렸으니까. 그래서 2분의 k는 1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성립하는 경우는 오로지 0과 1 사이만 가능하다라는 게 첫 번째 줄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립하는 거는 옆에다가 잠깐 써두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공간이 없기 때문에 지워야 하니까. 자,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같이 해석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이번엔 3부터 x까지 gt 곱하기 중괄호 하고 절대값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플러스 2 그리고 빼기, 이번엔 빼기죠. t 마이너스 1 곱하기 t 플러스 2 정적분. 그럼 마찬가지로 적분 구간에 누가 있죠? 이 x라는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변수에 대한, 이 문자에 대한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h2x라고 해볼게요. 이 녀석을. 그렇다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윗끝과 아래끝이 같도록 하는 상수 3을 집어넣으면 0 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함수 h2x 또한 전부 x축 위로 그림이 그려지면서 3,0을 지난다라는 거죠. 3,0. 그리고 미분하면 그게 뭐가 된다? 우리 이 t에다가 x를 집어넣은 절대값 x-1, x 플러스 2 빼기 x-1, x 플러스 2. 뭐가 빠져? GT가 빠졌죠? 자, H2 프라임 X가 GX 곱하기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우리 아까처럼 이 H2 프라임 X에 대한 이 구간별로 부호를 확인하셔서 H2X에 대한 그래프 개형을 한번 찾아봐야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좀 전에 했던 방법 그대로 이차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교점이 마이너스 2와 1인데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는
절대값을 그대로 풀고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이번에는 0이 된다. 그 다음에 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음의 값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을 풀 때 마이너스를 곱해서 나오죠. 즉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와서 2배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즉 이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는 위로 볼록이면서 이렇게 2배 올라온 그래프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 gx 옆에 곱해져 있는 함수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이쁘게 그려봅시다. 아, 이런 그래프 개형이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2와 1 사이에서 자, 이런 그래프 개형이 나왔습니다. 그럼 아까처럼 이제 2분의 k의 위치를 잡아가면서 한번 부호를 조사를 해봅시다. 자, 2분의 k가 0과 1 사이일 때, 즉 1보다 왼편에 있을 때와 1보다 오른편에 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어찌됐건 여기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형태니까 우리가 경우를 나눠보시면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전부 0이고 이쪽은 음수니까 0 곱하기 음수 하게 되면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k2와 마이너스 2 사이를 보면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그 다음에 2분의 k와 1 사이에서는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물론 중간에 0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보다 큰 범위에서는 이제 어떻게? 전부 이쪽은 0이 되는 거고 양수니까 0 되겠네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은 쭉 0이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쭉 0이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가 있었죠? 마이너스 2, 이쪽이 1. 자, 3 넣었을 때 0 나온다라고 했으니까 아, 여기가 대충 3이 있을 테니까 3,0. 즉, 이렇게 x축이 만들어진다라는 거니까 어때? 이 h2x 그래프가 보시다시피 x축 위로 그래프가 그려집니까? 안 그려지죠. 아, 그래서 2분의 k가 1보다 왼편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네요. 1보다 왼편에 있으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옮겨봐야지. 1 이상으로 한번 옮겨봅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옮겨보면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전부 0이고요. 0 곱하기 음수니까. 그 다음에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음수. 0 곱하기 음수니까 0. 그 다음에 0 곱하기 전부 양수니까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은 0이다가 쭉 감소하고 쭉 0이 되는 형태의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때 우리 1 오른편에 3이 있을 테니까 이때 3,0이 된다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x축이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지니까 아, 이때 그래프 개형은 어떻다? x축 위로 그림이 그려진다. 0 이상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아, 이 두 번째 줄에서 2분의 k라는 녀석은 어떻게?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라는 거네요. 즉, 아까 첫 번째에서 2분의 k는 0 이상 1 이하일 때 성립했고요. 두 번째에서 2분의 k는 1 이상일 때만 성립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k의 값은 결국 2분의 k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되기 때문에 k가 2였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K 찾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여러분들이 이 나 조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풀이의 거의 대부분을 우리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 K를 찾았으니 F2가 2라는 것과 F'2가 2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Fx를 이제 찾아내야 되겠죠. 자, 이제 이 나 조건까지 해석을 했으니 마지막으로 fx라는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좀 지우고 갈게요. 자, 이제 fx를 찾기 위해서 이 방금 찾은 힌트들을 이제 종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f2는 2라고 했었고 우리가 f'2는 2가 되는데, 자, fx라는 함수는 최종적으로 알려준 게 뭐밖에 없었냐면 3차 계수가 1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px제곱 더하기 뭐 qx 플러스 r 해서 여기에서 지금 미정계수가 3개짜리이기 때문에 뭔가 식으로 연립을 해서 풀기에는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또 그래프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그럼 그래프로 우리가 해석을 해봅시다. 여기에서 결국 이 좌표가 2,2가 된다라는 건데, 아까 함수가 뭐라고 했었죠? 그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 한다? 증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증가. 자, 그렇다면 이 감소하는 부분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그러면 우리는 이 오른편에 증가하는 형태만 들어가야 한다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 F2는 2였고 2에서의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2라고 했으니까 이 3차함수 2,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게 된다면 그게 곧 뭐가 된다? 2x-2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fx와 2x-2라는 녀석은 어디에서? x는 2에서 접하기 때문에 2라는 중근을 갖는다라는 거죠. 중근을 갖는다. 그리고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볼까요? 알파. 따라서 넘겨주면 fx 빼기 2x-2는 x-2의 제곱과 x-알파를 인수로 갖는 식이었다라는 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전부 우리 실수 전체 범위에서 증가 함수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G'X가 0 이상, 즉 F'X도 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이상의 범위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도함수를 구해야 되니까 양변 미분해 보시면은 F'X 빼기 2는 곱의 미분 2 곱하기 x-2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 1. 정리해 주시면은 2x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x 그리고 더하기 4 알파 뒤에는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죠. 그렇다면 3x 제곱 여기 빼기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4 플러스 알파 x 그리고 4 알파 플러스 4가 된다. 그런데 여기 왼편에 있었던 마이너스 2가 넘어오면서 플러스 6이 결국 F'X가 된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 이제 뭐가 생각나죠? 2차 부등식이죠. 제한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때 1차 계수가 미정계수가 되기 때문에 대칭축이 미지수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거 그래프 그려보시면은 아래로 볼록이고 결국 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x축에 접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는 모양이 그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때 대칭축은 우리 축의 방정식 구하시면은 마이너스 2 곱하기 2차 계수분의 1차 계수니까 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마이너스 2 약분되면서 3분의 4 플러스 알파라는 녀석이 나오고, 자 중근 갖거나 허근 가져야 되는 거니까 우리 판별식, 짝수공식 써서 나타내시면은 4 플러스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2차 계수 곱하기 상수항이니까 3 곱하기 4알파 플러스 6. 정리해 주시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8알파 빼기 12알파니까 마이너스 4알파 16 빼기 18.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되겠다. 즉 판별식이 0 이하가 된다라는 거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래서 알파의 범위를 우리가 찾게 되면은 이때 근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알파란 근을 구하면은 근의 공식 인수분해를 이렇게 계산을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하나, 수투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수학상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 한 문제 안에서 조금 다양한 단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런 부분에서 변별력을 둘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래서 어느 한 특정 단원, 특정 유형만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혼합되어서 좀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을 구하시면은 짝수공 써서 1분의 마이너스 절반이니까 2 풀마 루트 절반 제곱 마이너스 2차 상수 곱이니까 2. 따라서 2 마이너스 루트 6 이상 2 플러스 루트 6 이하의 범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적으로 K 값도 찾았고, 그때 GK 플러스 1은 FK 플러스 1, 즉 F3이 되어서 F3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죠. 자, 우리 fx식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x에다가 3 집어넣어 보시면 F3 빼기 4는 3 마이너스 알파, 즉 F3의 값은 7 마이너스 알파인데 이 7 마이너스 알파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7이라는 고정되어 있는 숫자가 있었고 누구를 빼야 가장 작아지겠니? 그쵸? 알파의 누구? 최대값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 알파의 최대값이 2 플러스 루트 6이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F3의 최소값은 얼마 나온다? 5 마이너스 루트 6이었다라고 해서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뭐 이 문제가 수능에 이제 나오진 않을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우리가 유출을 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결과적으로 한 번 더 우리가 수학상, 즉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 좀 필요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우리가 그 문제 K를 찾는 것도 목적이었지만 K를 찾는 걸 넘어서 결과적으로 이 알파, 즉 나머지 한 근에 대한 우리 범위를 구하셔서 F3의 범위를 찾으셨어야 했습니다. 정리 잘 해두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 문제는 20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 이하의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자, 이렇게 뭔가 제한된 어떠한 수가 주어진다면 대입해서 찾는 경우가 빠를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염려를 해주세요. 끽해봤자 1, 2, 3, 4, 5 5개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대입해서도 뭔가 풀 수 있다는 것. 이걸 뭔가 되게 거창하게 화려하게 풀려고 하기보다는 때로는 단순하게 풀 때가 더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항상 생각하시고, 그래서 뭔가 제한된 수가 나왔을 때는 뭔가 대입해서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것도 고려를 해보시고, 자, 이 자연수 a와 b에 대하여 열린 구간 0부터 2파이까지 경계는 제외하고요. y는 a 곱하기 sin x 플러스 b라는 그래프가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라고 했죠. 그리고 y는 1과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bc라고 했을 때, 그때 결국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그 다음에 y는 1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b, 그 다음에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c라고 했을 때, 이 세 집합에 대해서 a 합집합 b 합집합 c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도록 하는 그 자연수 a와 b의 순서상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아서 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연수 a와 b가 언제 최대되고 최소되는지를 구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선생님이 조금 생소하게 느꼈던 게 뭔가 또 집합으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뭔가 이 표현을 이전과는 다르게 자꾸 뭔가 새롭게 연출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뭐 그렇다고 우리가 아예 모르는 내용은 아니겠지만 평소에 이런 집합이라고 좀 언급을 했던 게 좀 언제적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 딱히 우리가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3개가 되는 진짜 그 식을 쓰는 건 아닐 것 같고, 이 그래프에서 만나는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뭔가 그래프로 해결을 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이 사인의 그래프에서 자연수를 곱했고 그 다음에 b를 더했으니 이 앞에 곱해져 있는 각각의 자연수가 의미하는 바가 뭐인지부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가 이 삼각함수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는 y축 방향으로 확대 혹은 축소를 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a배만큼 확대를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 앞에 곱해져 있는 실수는 1 그대로였기 때문에 주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주기는 그대로 2파이로 진행을 하면서 이 뒤에 더해지는 녀석은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했다라는 거죠. 평행이동. 그렇다면 원래 0부터 2파이까지 사인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최대값은 1인데 여기에서 앞에 a를 곱해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a, 최대값이 플러스 a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뒤에 b만큼 더했으니 이때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최대값은 얼마? a 플러스 b, 최소값은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된다라고 해서, 자, 그림을 선생님이 최대한 이쁘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2파이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을, 즉 x는 파이와 만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우리 파이 컴마 뭐가 되죠? b라는 점이 생기죠. 이렇게 점 하나가 생겼고요. 한 개. 그리고 y는 1과 y는 3이랑 만나는 그 점의 집합을 각각 b와 c라고 했는데 이거를 종합했을 때 교점 개수가 총 3개가 나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대입해서 푸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미 여기에서 점을 하나 확보를 했기 때문에 y는 1과 3이 어떻게 있으면 교점이 총 3개로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보시면은 일단 y는 1과 y는 3 비교했을 때 y는 3이 더 높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이렇게 y는 3. 그러면 교점이 하나 생겼고 이제 몇 개만 더 생기면 되죠? 하나만 더 생기면 되죠. 그러니까 총 3개 생기면 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y는 1이 이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3보다 아래쪽에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된다면 교점이 몇 개 생기죠? 하나, 둘, 그리고 셋, 넷. 총 합쳤을 때 합집합이었으니까 그럼 4개 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2개는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럼 교점이 하나 생겨야 되는 거니까 y는 1이 이렇게 내려오면은 양쪽이 뻥뻥 뚫려서 이렇게 여기 중복되는 거 하나이기 때문에 총 2개만 되기 때문에 안 되네요. 그렇다고 또 내려오자니 교점이 4개가 되고 그렇다면 y는 1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있는 경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첫 번째 경우가 즉 a 더하기 b가 3이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1이다 라고 해서 이거 2개 연립해 주시면은 2개 더했을 때 2b가 4니까 b가 2가 되고 그에 따른 a는 1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얼마? 3 되는 경우 하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y는 3을 내려봐야 되겠지. 다른 색으로 하자. 자, 이번엔 두 번째 경우. 자, y는 3 이렇게 내려와서 교점이 몇 개 생기죠? 하나, 2개. 그리고 여기서 이 빨간색은 계속 고정되어 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총 3개가 되죠. 이미 벌써 3개가 만들어졌어. 그렇다면 이제 y는 1이라는 녀석에서는 교점이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 y는 1은 교점이 안 만들어지거나 중복된 하나가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렇게 즉 b의 값이 1이 되는 경우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b의 값이 1이 되고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어떻게? 3보다 위에 있으면 된다는 거죠. 3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1, 2였으니까 넘겨주면 a의 값은 2보다 크다가 되어서 a 값이 될 수 있는 자연수는 3, 4,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로 가능한 녀석은 3 더하기 1, 4, 4 더하기 1, 5, 5 더하기 1, 6 이렇게 6개가 이렇게 3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y는 3이 즉 b가 3일 때 보시면은 여기에서 교점이 하나가 있으니까 2개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y는 1이 이렇게 교점이 2개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b의 값이 3이면서 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는 녀석이 누구보다 1보다 작아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 이거 정리해 주시면은 a의 값이 2보다 크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a의 값은 또 3, 4, 5 이렇게 3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a 플러스 b로 가능한 녀석은 3 더하기 3, 4 더하기 3, 5 더하기 3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원하는 거는 a 더하기 b의 최대값은 얼마? 이렇게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a 더하기 b의 최소값은 3이 된다라고 해서 이 둘을 곱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24가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은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b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0일 때는 빼야 되죠. 1부터 5까지 이렇게 나누셔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1번 보도록 할게요. 21번에서는 이번에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등장을 했네요. 4차 함수, 오랜만이죠. 자, 4차 함수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형, 일단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였으니까 자, 완전 4제곱 형태, 2차 함수처럼 생긴, 그 다음에 이렇게 굴곡이 있는 녀석, W자처럼, 그리고 왼쪽이 짧고 오른쪽이 긴 형태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번에는 중간에서 이렇게 미분에서 0 되는 경우, 혹은 여기가 0 되는 게 없이 감소하고 증가하는 형태, 아니면 이게 뒤집혀서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 미분에서 0 되는 경우, 혹은 0이 되지 않고 쭉 증가하는 형태. 자, 이렇게 총 5종류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특히 이 W자처럼 가는 형태에서 아주 이상적이게 이렇게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형태도 많이 기출에서 등장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중에서 이제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골라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뭐라고 했냐면 가조건에서 F'A가 0 이상, 아니지. 자, 우리 가조건을 보시면은 F'A가 0 이하가 되도록 하는, 즉 이 실수 A의 최대값은 2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A의 최대값은 2였다. 즉 감소하는 부분에서 우리 그 X값이 언제 2일 때가 최대였다. 감소하는 부분. 여기 최대 2. 감소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그러니까 여기가 2. 감소하는 부분. 감소하는 부분. 이렇게 했을 때 2. 감소. 해서 여기 2. 감소 2. 감소. 감소. 그러니까 최대일 때니까 2.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케이스가 또 많아져서 시간을 좀 잡아먹을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안 되는 것들은 조건 해석하시면서 배제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분명 어느 하나일 테니까 그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는 건들지 마세요. 자, 나조건 봅시다. 나조건에서는 다음 집합 x는 k. 자, 다음 나조건을 보시면은 x바 fx는 k가 되도록 하는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3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은 3분의 8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니? 또 집합으로 나타냈잖아. 이 집합의 원소 개수가 곧 뭘 의미한다? 이 두 함수의 교점 개수를 의미하죠. 교점 개수. 그 교점 개수에 즉 교점에 어떻게 보면 x 좌표들의 값을 원소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교점 개수가 곧 원소 개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점 개수가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가장 작은 값이 3분의 8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일단 y는 k와의 교점이 3개는 나와야 돼. 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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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안 나와. 나와. 자, 이렇게 벌써 3개를 지우고 갔죠. 그리고 나서 이 y는 k와 만나는 교점이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k의 가장 작은 값이 3분의 8이었대요. 즉 fx랑
y는 3분의 8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3개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k가 가장 작을 때가 3분의 8이니까 3분의 8부터 교점이 3개 이상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자, 교점이 3개 나올 때가 언제 되나 보니까 한쪽은 중근을 갖고 한쪽은 두실근을 가질 때. 그래서 이렇게 교점 3개가 나오죠. 이 위로 올라가게 되면 3개 넘어서 4개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딱 나올 때부터가 3분의 8이었다라는 건데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 8 시작해서 쭉쭉쭉 간다라는 겁니다. 3개 이상이 나올 때가. 그런데 이 녀석은 항상 이제 선입견을 가지면 안 되는 경우가 우리가 4차 함수 그래프를 풀었을 때 되게 뭔가 이런 특수한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렇게 삼중근을 갖는 형태 아니면은 이렇게 대칭인 형태 그랬는데 이 대칭인 형태가 이제 될 줄 알고 봤더니 두 개에다가 4개, 3개 이상 나올 때가 언제야? 여기 위에 극대값일 때니까 여기서부터가 3분의 8인데 이 위로 올라가면은 교점이 몇 개 되죠? 2개가 되죠. 그러니까 교점이 3개 이상이 되게 하는 k의 최소값이 3분의 8이 될 수가 없죠. 얘는 최대값이 3분의 8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조건에 맞지 않다. 그래서 또 하나 제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뭔가 비대칭 형태의 W자 형태 4차 그래프 개형이었다. 그러면 우리는 저 둘 중에 이제 나머지 조건까지 해석하셔서 우리가 하나만 남겨야 한다라는 거죠. 봅시다. 벌써 4개나 지웠죠? 문제 보시면은 F0이 0이고요. 그 다음에 F'1이 0이라고 했을 때 F3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F3의 값. 자, 그러면 먼저 자, 이런 그래프라고 해봅시다. 첫 번째. 자, 이런 4차 그래프 개형이었다면 아까 교점이 3개 나오게 하는 최소값이 여기가 3분의 8이었다라는 거죠. 3분의 8. 그런데 우리 감소하는 부분에서 그 A의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2가 된다. 감소하는 부분에 최대값이 2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자, 0이라는 건 3분의 8보다 아래에 있으니까 뭐 대충 이렇게 X축이 두 점에서 만날 수 있고 안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0,0이 뭐 2보다는 일단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질 텐데 그렇게 된다면 어떤 조건이 F'1이 0이다라는 조건이 위배가 되겠지. 왜냐하면 0 되게 하는 이 X값은 이렇게 0의 왼편에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2일 때니까 안 되겠죠. 자, 따라서 이 그림은 이제 안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그림은 왼쪽이 길게 내려오는 형태의 4차 그래프 개형이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y는 3분의 8이 되고 감소하는 부분이 최대값이 2였으니까 여기가 2였다. 그러면 좌표도 나왔죠? 2,3분의 8. 즉 x는 2에서 y는 3분의 8과 접하는 형태의 그림이고 이 아래 y는 0, 즉 x축이 이렇게 지날 테니까 여기가 0 되거나 이쪽이 0인데 그렇다면 여기가 0일 때는 1이 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두 군데 있고요. 여기가 0이었다면 1이 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이 부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조건도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 x가 2일 때 y 값은 3분의 8이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 이 조건들을 종합을 해보신다면 fx와 y는 3분의 8에 근이 2라는 녀석이 중근으로 등장을 했죠. 중근으로 등장했으니까 식을 만들어 보면 fx 빼기 3분의 8은 x-2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2차 식은 모르니까 미정계수로 잡읍시다. x제곱 플러스 ax 더하기 b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f0이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조건들 활용하셔서 이제 미정계수 두 개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이제 먼저 0부터 집어넣으면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오른쪽에 만들어둔 식에다 대입해 주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3분의 8, 우변은 4 곱하기 b. 그래서 b의 값이 마이너스 3분의 2구나 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분을 해봐야죠. 양변. 자, 양변 미분하면은 좌변은 f'x고요. 우변은 곱의 미분 사용하셔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b 대신에 마이너스 3분의 2 집어넣은 겁니다.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래서 여기에다가 우리 1 집어넣으면 0이라고 했으니까 1 집어넣어 보시면 공간이 없어서 왼쪽으로 올게요. 자, 1 집어넣어 보시면 f'1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리고 1 플러스 a 빼기 3분의 2고요.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이고 1 생략 그리고 2 플러스 a가 그 값이 0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2니까 분배해서 정리해 주시면은 마이너스 2 그리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3분의 4 더하기 2 플러스 a는 0이니까 플러스 2 마이너스 2 지워지면서 마이너스 a 넘겨주면은 a가 3분의 4 나온다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그래서 a 값도 찾았고 이제 b 값도 찾아놨으니 우리가 구하려고 한 이제 함수값을 구하기 위해서 x-2의 제곱, x제곱 그리고 플러스 3분의 4x 마이너스 3분의 2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8 넘어와서 플러스 3분의 8 되어서 fx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제 누굴 집어넣으면 3 집어넣은 함수값은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통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보도록 할게요. 보통 22번은 아까 15번 풀 때 말씀드렸듯이 수 2가 나왔었는데 이렇게 뭔가 15번이랑 22번 위치가 조금 바뀐 형태의 문제였다. 근데 뭐 크게 상관없이 우리가 항상 그 앞부분에서 수원을 풀고 뒷부분에서 수투를 풀었는데 이번에만 뭔가 수투를 풀고 수원을 푸는 형태의 시험이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너무 크게 뭐 좌지우지할 필요 없이 이번에는 이렇게 나왔고 9월에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모를 테니까 그리고 9월에도 그렇게 나온다면 뭐 수능에서도 그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그냥 덤덤하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뭐 배치에 따라서 우리가 뭐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툭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쉬운 문제 풀다가 어려운 문제 만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될 테니까 너무 그런 거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그냥 이러한 문제가 어디 있든 간에 여러분들이 뭐 어려운 문제 만나서 뒤에 거를 풀다 보면은 다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크게 우리가 뭐 의미를 부여하지 마시 여기에다가 너무 의미를 이렇게 불어넣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22번. 기출을 풀면서 많이 우리가 풀어왔던 형태의 어떤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웃하는 두 항들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이 15번째 항해값을 알려주고 나서 첫 번째 항해값이 될 수 있는 건 뭔가 역방향으로 이렇게 찾아야 하는 건지 혹은 순방향으로 찾아야 하는 건지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풀어가 보시면 되겠죠. 자,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테니까 먼저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1과 같고요. 그리고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 플러스 1번째 항은 자, 두 가지로 이렇게 또 나뉘어질 텐데 n번째 항의 마이너스 루트 n 곱하기 an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냐 아니면은 an 더하기 1로 이렇게 계산을 하냐의 차이가 나뉘어집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조건이 있죠. 위에 걸로 계산할 거면 루트 n이 자연수여야 하고요. 그리고 양수일 때만 이 두 가지 조건, 그리고니까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할 때만 우리가 이 위에 걸로 계산을 하고요. 그 외의 경우, 그러니까 얘네도 뭐 쓰기 귀찮았던 거지 뭐 어떻게. 그 외의 경우가 뭐냐면 이 반대 경우죠. 뭐 자연수 아니거나 0 이하이거나 이런 거. 그 외의 경우가 루트 n이 자연수가 아니거나 또는 an이 0 이하이거나 뭐 이런 뜻에서 그냥 이거를 또는이니까 원래 또는은 이렇게 세 가지를 또 써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그 외의 경우라고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냥 쓰기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범위에 따라서 지금 그 다음 항이 결정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딱 바라봐야 되는 힌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루트 n이 자연수. 루트 n이 자연수. 자, 우리 근호를 풀고 나오려면 결국 n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되겠죠. 제곱수. 뭔가 제곱수에서 그 변화를 관찰을 조금 더 세심하게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15번째 항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첫 번째 항의 값을 찾아서 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15번째 항이 1이 되어야 한대. 그러면 우리는 15보다 작은 자연수들 중에서 제곱수가 누가 있나 보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뭐 1은 어차피 안 들어가죠.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만 볼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3의 제곱, 이렇게 즉 4일 때와 9일 때를 조금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가보도록 합시다. 수열은 숫자 차근차근 집어넣으시면서 규칙을 발견하셔야 되는 거니까 쓰는 거에 너무 귀찮아하지 마세요. 원래 쓰면서 찾는 겁니다. 뭐 공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하게 가셔야 실력을 좀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선생님은 쓰면서 가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와 보세요. n은 2 이상이니까 2를 집어넣어 보자. 그러면 세 번째 항은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 두 번째 항이 즉 n에다 2 집어넣었으니까 루트 2가 자연수입니까? 일단 자연수 안 되죠. 하나라도 만족 안 하면 아래 걸로 내려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 1을 더하라는 거구나. 그런데 두 번째 항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마이너스 A1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여전히 루트 3은 자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래 거에 집어넣어야 돼서 세 번째 항에다가 1을 더해야 된다. 그렇다면 여기에다가 1 더하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2가 되네요. 자, 그리고 이제 n에다가 4를 집어넣을 겁니다. 4를 집어넣으면 이제 다섯 번째 항이 등장을 하는데 보세요. 루트 4는 자연수이고 이제 이 네 번째 항이 양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5번장이 두 가지로 나뉘어지죠. 어떻게? A4 빼기 2 곱하기 A4. 루트를 빼먹었죠. 그래서 루트 4니까 두 번째 항. 자, 이렇게 표현이 된다. 큰일 날 뻔했네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할 건데 여기에서의 조건은 일단 루트 4는 자연수 됐으니까 A4가 뭐가 된다? 양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그리고 그 외의 경우는 A4 플러스 1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는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면 안 되는 거니까 A4가 0 이하일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A4가 아까 위에서 얼마라고 했었냐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2라고 했죠. 이 범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A1 플러스 2라고 한 거니까 A1은 어떻게? 2보다 작을 때가 되겠죠. 그럼 같은 방법으로 얘는 A1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이렇게 범위가 풀린다. 그래서 이 A4 대신에 마이너스 A1 플러스 2를 집어넣어 준다면 자, 마이너스 A1 그리고 플러스 2A1이니까 A1 되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2 그대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아래에서는 마이너스 A1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A1 플러스 3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A5가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연산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 집어넣으면 A6은 A5가 자, 루트 5가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다 집어넣어서 1을 더할 것이고 어디까지? 자, 이제 계속 우리 제곱수 나오기 전까지는 1을 더하는 형태로 자, 쭉쭉쭉 가봅시다. 그렇다면 A9는 A8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여기서 규칙을 보시면은 5와 1의 합이 6이니까 A8과 1의 합이 9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9를 앞에서 해왔던 A5와 누적을 해준다면 1씩 더해지는 거니까 A7은 A5 플러스 2 그래서 A9는 A5 플러스 이렇게 5랑 4랑 합하면 9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이 이제 10번째 항인데 10번째 항은 자, 어떻게 됩니까? 10번째 항은 똑같이 두 가지로 표현이 되죠. A9 빼기 3 곱하기 A3이냐? 그런데 이때는 A9가 양수일 때가 되겠죠. 그리고 A9 플러스 1로 나오거나 이때는 A9가 음수일 때. 그런데 아까 우리가 A5를 두 가지로 구분을 해놨죠. 두 가지로 구분해놨는데 여기에서 A1이 2보다 작을 때는 위에 게 A5가 되어서 자, 여기에다가 우리 4 더해주시면 A1 플러스 6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고요. 즉 A1이 2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우리
아래식에다가 4를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7이라고 해서 A1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런 모양이 A9가 된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녀석을 우리가 이 A10에다가 대입을 해준다면 A9 A1 플러스 6 마이너스 3 곱하기 자 A3가 누구였냐면 저기 첫 줄에 썼던 마이너스 A1 플러스 1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은 4 곱하기 A1 그리고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이 만들어지고 두 번째로는 조금 줄입시다. 간격을. 두 번째는 A9 플러스 1이었으니까 자 여기서는 총 이렇게 4개가 나오기 때문에 자 A9가 마이너스 A1 플러스 7이었다면 마이너스 A1 플러스 7 그리고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A1 플러스 1 이렇게 됩니다. 정리하시면은 2A1 그리고 플러스 4라고 만들어집니다. 범위 생각하세요. 2보다 작을 때, 2 이상일 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래쪽에다가 A9를 각각 2가지 경우를 집어넣어 주셔야 되는데 아래다가 집어넣으면 좀 다른 색으로 구분합시다. 자, 초록색으로 해볼게요. 여기다 그냥 1만 더해주면 되는 거니까 A1 플러스 6 더하기 1이라서 7 되는 경우. 마찬가지로 A1이 2보다 작을 때. 자, 그 다음에 아래 거에다가 1 더해주면은 마이너스 A1 플러스 8 해서 A1이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일 때. 자, 이렇게 총 우리가 4가지의 범위로 4가지의 값으로 A10이 정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후부터는 A11은 A10에다가 1 더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는 A11에다가 1 더하는 거니까 결국 A10에다가 2를 더해서 이거 합하면 2 나오네요. 이런 방법에 의해서 A15는 A10에다가 얼마? 5를 더한다라는 거네요. 즉, 지금 주어진 이 값에다가 전부 5를 더했을 때 우리가 A15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이제 왼쪽으로 올게요. 자, 이제 우리 A15라는 녀석이 A10 플러스 5라고 했는데 A15가 얼마가 되도록? 1이 되도록 이라고 했었죠. 따라서 A10의 값은 얼마 되어야 한다?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한다라고 했네요. 그러므로 옆에서 구한 저 A10의 4종류가 전부 얼마?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A1, 처음 초항값을 우리가 범위에 맞춰서 구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4 곱하기 A1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항 A1은 얼마? 마이너스 4분의 7 된다라고 해서 어떻습니까? 2보다 작은 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7 통과. 2 곱하기 A1 플러스 4라는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때 A1은 마이너스 4가 돼야 한다. 그런데 A1은 2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안 되겠죠. 탈락. 자, 그 다음 세 번째 A1 플러스 7이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하면은 A1은 마이너스 11이니까 어때? 2보다 작은 값 성립하겠죠. 통과. 자, 마지막 마이너스 A1 플러스 8의 값이 마이너스 4가 된다라고 하면은 A1의 값은
12가 되는 거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값 괜찮죠. 통과. 따라서 우리가 구한 첫 번째 항의 값들은 마이너스 4분의 7, 마이너스 11, 플러스 12가 되기 때문에 전부 이 첫 번째 항들의 값을 모아여라, 곱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 둘이 곱하면은 일단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4랑 10이랑 곱하면 3 약분되니까 21 곱하기 11이네요. 그래서 23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항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차례차례 순서 생각하시면서 범위별로 우리가 중요했던 포인트가 뭐였다? 그 제곱수가 나오게 하는 값에서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만 집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째 항 값을 구할 때 그리고 10번째 항 값을 구할 때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 직접 써보시면서 느끼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공통 부분 22번까지 좀 주요 문항들 같이 정리를 했는데 이런 부분은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내가 어떤 단원에서 좀 많이 날렸는지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 좀 계산이 복잡했던 문제를 내가 어떻게 그 시험장 안에서 헤쳐나갔는지 아니면 내가 못 헤쳐나갔으면은 이거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이 끝났다고 해서 그냥 맞고 틀리고 이걸 끝내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 틀렸던 문항들을 어떻게 좀 재정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앞으로의 9월 평가원 또 수능에서 그러한 행동 강령들을 좀 익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9월 평가원 모의고사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